같은 시각, 같은 아침 7시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골목 2층집 부엌에 불이 켜집니다. 68 오병수 씨가 냉장고에서 당근 2개를 꺼냅니다. 30년 넘게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손입니다. 밤 운전대 신호등이 번지던 기억 때문에 눈에 좋다는 당근을 챙깁니다. 씻은 당근을 껍질째 손에 쥐고 그대로 아삭아삭 베어 뭅니다. 남은 한 개는 오이 하나와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아 즙으로 들이챕니다.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안 파괴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식탁 옆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베타카로틴 보충제 통이 놓여 있습니다. 눈에 좋다니 밥보다 든든하게 챙겨 먹자, 그런 마음입니다. 젊을 적 20년 넘게 피운 담배는 몇 해 전에야 겨우 끊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 전라남도 나주의 작은 텃밭 딸린 집입니다. 65 서말순 씨가 밭에서 막 뽑은 당근을 다듬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30년을 보낸 분입니다. 색이 유난히 진하고 단단한 것만 골라 도마에 올립니다. 껍질은 살짝만 긁어내고 큼직하게 어슷썹니다. 냄비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3분 남짓만 살짝 찝니다. 김이 오른 당근을 접시에 담고 들기름을 한 숟갈 두릅니다. 옆에는 삶은 달걀 한 알과 사과 반쪽이 놓여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딱 반 개에서 1개, 그날 몸 상태를 보며 정합니다. 똑같은 당근입니다. 똑같이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1년 뒤 병원에서 받아든 검사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 분은 손바닥이 노랗게 물들어 걱정스레 진료실을 찾았고, 다른 한 분은 눈과 혈관 수치가 또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이 두 분의 당근 한 접시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익히는 방법, 함께 먹는 짝, 먹는 양, 지병에 따른 선택까지 5판으로 나누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판이 뒤집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생당근만 고집하던 분이 오히려 앞서는 순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씨앗이 된 사실 하나를 먼저 꺼내 놓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황색 당근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근은 보라색과 노란색, 흰색이 흔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지금의 주황색 당근이 널리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색이 진해진 그 순간 당근 속 베타카로틴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이 성분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재료를 고르는 순간입니다. 오병수 씨는 마트에서 봉지에 담긴 당근을 값만 보고 집어옵니다. 색이 옅든 진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당근이라 여깁니다. 서말순 씨는 다릅니다. 색이 짙은 주황을 띠고 표면이 매끈하며 단단한 것만 고릅니다. 시든 잎자국이 있거나 물러진 것은 밀쳐둡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바로 그 주황색을 내는 색소이기 때문입니다. 색이 짙다는 것은 그 안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무게를 먹어도 진한 당근 한 접시가 옅은 당근 한 접시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눈 안쪽 황반을 지키는 색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색소 역시 색이 진한 채소에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재료를 고르는 이 첫 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승부의 절반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잠깐 색만 보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당근을 햇빛과 공기에
오래 두면은 베타카로틴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서말순 씨는 당근을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둡니다. 흙 속에서 자란 그대로 세워서 보관하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오랜 장사 경험으로 압니다. 반면 오병수 씨의 당근은 냉장고 문칸에서 2주일째 굴러다닙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오르내리고 그때마다 영양소는 조금씩 달아납니다. 첫 판의 승자는 색을 보고 제대로 보관한 서말순 씨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판은 오늘의 첫 번째 반전이 숨어있는 익히느냐 날로 먹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병수 씨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주인공인 베타카로틴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놓치는 과학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세포의 단단한 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생당근을 아무리 꼭꼭 씹어도 그 세포벽을 다 부수기는 어렵습니다. 갇힌 성분은 몸에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살짝 열을 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열이 그 세포벽을 허물어 안에 갇혀있던 베타카로틴을 풀어놓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영양학 연구에서 이 점을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견주어 보니 생당근보다 익힌 당근에서 카로틴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곱게 갈아 만든 당근 쫄래가 삶아서 으깬 당근보다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세포벽을 얼마나 잘 허물어 성분을 꺼내주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3분만 살짝 찌는 서말순 씨의 방식은 바로 이 원리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세포벽은 부드럽게 풀면서 열에 오래 두어 성분이 달아나는 것은 막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날로 먹으면 손해보는 성분이 베타카로틴이고 살짝 익히면 이득 보는 성분이 베타카로틴입니다. 그러니 눈 건강을 위해 당근을 드신다면 생으로만 오래 씹기보다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두 판 모두 서말순 씨의 완승처럼 보입니다. 오병수 씨의 생당근 고집은 헛다리를 짚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당근이 오히려 앞서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판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 짝을 고르는 싸움입니다. 이 판은 승부가 꽤 크게 갈립니다. 먼저 오병수 씨의 아침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당근을 오이와 함께 갈아 즙으로 마십니다. 채소끼리 섞으니 몸에 더 좋을 거라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엇갈림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분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근에 든 얼마 안 되는 비타민C마저 오이와 만나면 힘을 잃습니다. 애써 챙긴 영양소 하나가 컵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생으로 곱게 갈아 마실 때 이 반응은 더 활발해집니다. 좋자고 섞은 것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병수 씨는 즙을 낸 뒤 남은 건더기, 그러니까 섬유질을 버립니다. 맑은 즙만 마시는 것을 깔끔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당근의 섬유질은 장을 청소하고 유익균을 늘리는 귀한 몫을 합니다. 그 좋은 것을 걸러버리고 당분만 농축된 즙을 들이켜는 셈입니다. 이 대목은 뒤에 나올 반전과도 이어지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말순 씨의 접시를 보겠습니다. 그는 살짝 찐 당근에 들기름을 두르고 옆에 삶은 달걀을 곁들입니다.
이 조합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을 만나야 몸속으로 잘 스며듭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할 때 건강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기를 권합니다. 기름 한 숟갈이 당근의 흡수율을 몇 배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마른 당근만 씹으면 세포벽을 뚫고 나온 성분조차 몸에 태워줄 배가 없어 그냥 흘러갑니다. 들기름은 그 배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또 다른 힘을 보탭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베타카로틴을 실어 나릅니다. 게다가 노른자 속 색소는 그 자체로 눈 황반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달걀이 만나면 눈 건강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이 모입니다. 여기에 서말순 씨는 사과 반쪽을 곁들입니다. 사과의 팩틴은 장을 부드럽게 다스립니다. 당근의 섬유질과 사과의 팩틴이 만나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짝을 고르는 이 세 번째 판은 원리를 아는 서말순 씨의 완연한 우세입니다. 여기서 잠깐 반대로 피해야 할 짝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근을 식초에 절여 새콤하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한산은 당근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예민한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와 생으로 함께 버무리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두 채소의 소화 효소가 서로 부딪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짝을 잘 고르면 약이 되고 잘못 고르면 애쓴 보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판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여러 번 약속드린 그 순간입니다. 네 번째 판이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내내 앞서던 서말순 씨의 방식이 이 판에서만큼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생당근을 고집하던 오병수 씨가 오히려 앞서 나갑니다. 대체 어떤 판이기에 그럴까요? 바로 혈당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 몸속에서 당이 오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앞서 우리는 익히면 세포벽이 풀려 흡수가 좋아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진 흡수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포벽이 허물어지면 베타카로틴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분도 함께 빠르게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익힌 당근은 생당근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곱게 갈거나 오래 무르게 익히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생당근은 세포벽이 단단해 당이 천천히 풀려 나옵니다. 섬유질도 고스란히 남아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 건강만 생각하면 익힌 당근이 낫지만 혈당까지 함께 생각하면 생당근의 손을 들어줄 대목이 생깁니다. 오병수 씨가 아무 근거 없이 생당근을 고집한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의 방식에도 분명한 강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섬유질을 통째로 먹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을 청소하는 힘,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 그는 그 섬유질을 줍내며 버렸으니 강점을 스스로 반쯤 깎아먹은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느 한 방식이 모든 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걱정되는 분은 당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곱게 가라집으로 마시기보다 씹어 먹는 편이 낫습니다. 씹는 동안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붙잡아 줍니다. 둘째, 익히더라도 물러질 때까지 삶기보다 아삭함이 남게 살짝만 데치십시오. 셋째, 당근만 따로 먹기보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십시오. 삶은 달걀, 두부, 견과류가 좋은 짝입니다. 넷째, 저녁 늦은 시간에 익힌 당근을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밤에 혈당이 출렁이면 잠자는 동안 몸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혈당 걱정은 한결 덜어집니다. 이 네 번째 판을 지나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정답이 바뀝니다. 눈이 걱정인 분과 혈당이 걱정인 분은 같은 당근이라도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판을 뒤집으며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판입니다. 바로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어떤 지병을 가졌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판은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어떤 몸으로 먹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일련이 왜 그렇게 달랐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병수 씨는 손바닥이 노랗게 물들어 걱정스레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병수 씨는 눈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에 당근을 3개, 4개씩 먹었습니다. 아침에 생으로 2개, 오이와 가라 1컵, 낮에도 심심하면 하나씩 베어 물었습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 보충제까지 매일 챙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손바닥과 발바닥이 서서히 누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간이 나빠진 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이름은 카로틴 혈증이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너무 많이 먹어 피부에 색소가 쌓인 것입니다. 이 카로틴 혈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손바닥과 발바닥부터 노래질까요? 그것은 피부의 각질층이 유난히 두껍고 땀샘이 많습니다. 기름에 녹는 베타카로틴이 그 두꺼운 층과 땀에 잘 머무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손바닥, 발바닥, 코 옆이 먼저 물듭니다. 다행히 이 증상 자체는 대체로 해롭지 않고 당근을 줄이면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사라집니다.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는 황달과는 다릅니다. 황달은 흰자위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흰자위는 멀쩡하고 피부만 물듭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괜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먹어야 이렇게 될까요? 여러 임상 기록을 보면 매일 상당히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몇 주 넘게 꾸준히 먹었을 때 피부가 물듭니다. 큰 당근으로 치면 하루 서너 개 이상을 몇 주 동안 매일 먹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충제까지 더하면 그 문턱은 훌쩍 낮아집니다. 오병수 씨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음식만으로도 넉넉한데 보충제를 얹으니 몸이 감당할 양을 넘어선 것입니다. 반면 서말순 씨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몸 상태를 보며 조절했습니다. 그러니 피부가 물들 일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판, 양의 싸움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서말순 씨가 앞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과학 하나를 더 꺼내 놓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당근을 열심히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어떤 분은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진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려면 특정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연구에서 여성 참가자들을 살펴보니 상당수가 이 전환 효율이 낮은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같은 양의 당근을 먹어도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A가 절반 수준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근을 아무리 먹어도 남들만큼 효과를 못 보는 체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게으르거나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타고난 몸의 차이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당근 하나에만 기대기보다 비타민 A가 직접 들어있는 음식도 함께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달걀 노른자, 유제품, 간 같은 음식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나는 왜 효과가 없을까? 자책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병에 따른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당근이라도 어떤 지병을 가졌느냐에 따라 조심할 점이 확 달라집니다. 첫째,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앞서 네 번째 판에서 보았듯 익힌 당근과 갈아 만든 즙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씹어 먹고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대개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몸에서 칼륨을 내보내지 않고 남겨두는 종류의 약을 드신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칼륨이 지나치게 쌓이면 맥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당근을 하루 한 개 안쪽으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간 기능이 약해진 분입니다. 간은 몸속 색소를 처리하는 일도 맡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베타카로틴이 더 잘 쌓여 피부가 물들기 쉽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에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당근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갑상선 기능이 낮은 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바꾸는 힘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약한 분은 카로틴 혈증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노래졌는데 갑상선도 함께 좋지 않다면 그 둘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위장이 약한 분입니다. 생당근은 섬유질이 단단해 예민한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생당근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살짝 익혀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큰 흐름을 확인합니다. 생이냐 익힘이냐 많으냐 적으냐 그 정답은 내 몸에 달려 있습니다. 눈이 걱정인 분, 혈당이 걱정인 분, 위장이 약한 분, 약을 드시는 분이 모두 다른 답을 가집니다. 그러니 남이 좋다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내 몸에 맞춰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5판의 승부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앞선 어떤 판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지켜줄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베타카로틴 보충제의 역설입니다. 오병수 씨의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 보충제 통 기억하시나요? 그 작은 통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근이 눈에 좋고 몸에 좋다니 그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만 알약으로 뽑아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대규모 연구의 결과입니다. 수십 년 전 여러 나라의 연구진이 큰 기대를 안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을 하니 알약으로 많이 먹으면 폐암 같은 병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모아 오랜 기간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 가운데 보충제를 먹은 쪽에서 오히려 폐암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연구진은 서둘러 실험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세계 의학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짐작합니다. 담배 연기로 이미 손상된 폐에서는 고농도의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산화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던 성분이 특정한 조건에서는
방향을 틀어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한 가지 성분만 뽑아 고농도로 농축한 알약이었습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섬유질, 다른 색소, 여러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져 천천히 몸에 들어옵니다. 자연이 짜놓은 균형 안에 있습니다. 반면 보충제는 그 균형을 깨고 한 성분만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당근은 안전하지만 성분만 뽑은 고용량 알약은 담배를 피우거나 피웠던 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병수 씨는 20년 넘게 담배를 피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매일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챙겼으니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거나 끊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베타카로틴 성분을 고농도로 뽑은 보충제는 피하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대신 당근을 음식으로 드십시오. 그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롭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뒤이은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눈 영양제에 베타카로틴을 넣었는데 흡연자에게서 폐암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눈 영양제 처방을 다시 짰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빼고 대신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넣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 황반을 지키는 그 두 색소입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눈을 지키는 효과는 유지하면서 위험은 낮췄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당근이 눈에 좋은 것은 베타카로틴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비롯한 여러 색소가 함께 힘을 냅니다. 그러니 알약 한 알보다 색이 진한 당근 한 접시가 낫습니다. 자연이 함께 담아준 균형,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근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또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 팔카리놀이라는 이름도 낯선 성분입니다. 당근을 자를 때 배어 나오는 특유의 향과 살짝 쌉싸름한 맛에 이 성분이 관여합니다. 여러 실험에서 이 성분이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실험 동물에게 당근이나 이 성분을 먹였더니 대장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찰 연구들을 모아 분석했더니 당근을 꾸준히 먹는 사람일수록 여러 암의 발생이 낮은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대장암을 겪은 분들에게 당근을 꾸준히 먹게 하며 재발을 지켜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근이 암을 낫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밝혀가는 중인 가능성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근을 꾸준히 먹는 식습관이 몸에 이롭다는 신호가 여러 방향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카리놀은 지용성 성분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서말순 씨가 들기름을 두른 그 접시가 알고 보면 이 성분까지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우리가 미처 모르는 이득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혹시 집에 당근을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짝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면서 눈 영양제를 챙기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눈입니다. 오병수 씨가 밤 운전대 신호등이 번져 보인 그 증상,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눈 안쪽 망막이 빛에 적응하는 힘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적응에 비타민 A가 꼭 필요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이 비타민 A로 바뀌어 그 역할을 돕습니다. 그런데 앞서 배웠듯 사람마다 이 전환 효율이 다릅니다. 오병수 씨가 당근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 전환 효율이 낮은 체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당근만 잔뜩 먹기보다 비타민 A가 직접 든 달걀 노른자를 곁들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선말순 씨의 접시에 이 달걀이 놓여 있던 이유가 결국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눈 안쪽 황반을 지키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반은 시야의 한가운데를 담당하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며 이 부위가 약해지면 사물의 중심이 흐려 보이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색소들은 해로운 빛을 걸러내고 황반을 지킵니다. 당근에도 그리고 진한 초록 잎채소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아끼신다면 당근과 함께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진한 잎채소도 곁들이시길 권합니다. 색이 다른 채소를 함께 먹으면 눈을 지키는 방패가 여러 겹으로 두꺼워집니다. 다음은 면역입니다. 나이가 들며 작은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앓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것은 몸의 방어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근 속 여러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산화로 상하는 것을 막고 지나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안쪽 점막, 그러니까 코와 목과 장의 표면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이 점막은 병원균이 몸에 들어오는 첫 관문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감기든 다른 바이러스든 쉽게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근은 눈만이 아니라 이 성벽을 다지는 데도 한몫합니다. 이제 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져 변비나 더부룩함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당근의 섬유질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병수 씨의 실수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는 즙을 내며 이 귀한 섬유질을 버렸습니다. 장을 위해서라면 갈아 마시기보다 씹어 먹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갈아 드시더라도 건더기를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십시오. 그래야 장이 웃습니다. 여기에 사과나 무가당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장은 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과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혈압과 혈관입니다. 당근 속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을 도와 혈압을 다스립니다.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상하게 하는 산화를 줄여 혈관을 매끈하게 지키는 데 힘을 보탭니다. 다만 앞서 짚었듯 칼륨을 몸에 남겨두는 종류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내 약과 부딪히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 약을 드시는 분은 늘 내 약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모아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 껍질은 벗겨야 하나요?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러니 두껍게 깎기보다 흙만 잘 씻어 껍질째 드시거나 살짝만 긁어내는 편이 낫습니다. 서말순 씨가 껍질을 살짝만 긁어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 주스가 몸에 나쁜가요? 나쁘다기보다 섬유질이 빠지고 당이 농축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혈당이 걱정이라면 씹어 드시고 주스로 드실 거라면 건더기까지 함께, 그리고 공복보다 식사와 곁들여 드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근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칠 내내 서너 개씩 드시면 피부가 물들 수 있으니 꾸준히 적당히가 답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익힌 당근과 생당근, 결국 뭐가 낫나요? 오늘 내내 말씀드렸듯 정답은 내 몸에 있습니다. 눈이 걱정이면 살짝 익혀 기름과 함께, 혈당이 걱정이면 생으로 씹어서 적당히 두 가지를 그날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충제를 챙기면 편하지 않나요? 앞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로 특히 담배와 관련이 있으신 분은 성분만 뽑은 고용량 보충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가장 안전한 그릇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당근이라도 어떻게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에 따라 드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혼자 계시면 반찬을 자주 하기 어렵고 한 번 산 당근을 다 못 드셔 무르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분께는 이렇게 권합니다. 당근을 한꺼번에 어슷 썰어 살짝 데친 뒤 한 번 먹을 분량씩 나눠 얼려 두십시오.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데우면 됩니다. 데친 뒤 얼리면 세포벽이 이미 풀려 있어 흡수에도 유리합니다. 국이나 볶음에 넣어 드셔도 좋고, 데운 당근에 들기름과 소금을 살짝 뿌려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혼자라고 대충 생으로만 베어 무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손질해 두면 훨씬 알뜰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권합니다. 두 분의 몸 상태가 다르다면 당근도 다르게 드십시오. 예를 들어 한 분은 혈당이 걱정이고 한 분은 눈이 걱정이라고 해봅니다. 같은 당근을 반은 생으로 채 썰어 한 분이 드시고 반은 살짝 쪄서 다른 분이 드시면 됩니다. 부부라고 늘 똑같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몸에 맞추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니까요.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께는 특히 당부드립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신다면 당근을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드시던 양을 유지하시되 새로 크게 늘릴 때는 전문의나 약사와 한마디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칼륨을 몸에 남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더 안전하게 드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살짝 찐 당근 반 개의 들기름을 두르고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십시오. 눈과 뇌를 함께 챙기는 한 끼가 됩니다. 낮에는 생당근 몇 조각을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십시오. 씹는 즐거움과 함께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저녁에는 당근을 국이나 나물에 넣어 부드럽게 드시되 늦은 밤 많은 양은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대략 한 개 안팎 딱 알맞은 양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빠뜨리지도 않는 흐름입니다. 일주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매일 당근을 조금씩, 익힌 것과 생 것을 번갈아 늘 기름이나 단백질과 함께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색이 다른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진한 초록잎 채소, 붉은 토마토, 노란 호박 같은 것들입니다. 색이 다르면 지키는 영양소도 다릅니다. 밥상이 알록달록 할수록 몸을 지키는 방패가 여러 겹이 됩니다. 계절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근은 가을과 겨울에 특히 단단하고 달며 색이 진합니다. 이 무렵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더 넉넉합니다. 서말순 씨가 텃밭에서 제철 당근을 골라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철에 난 것을 고르면 같은 값에 더 많은 영양을 챙기는 셈입니다. 시장에서 고르실 때는 색이 짙고 표면이 매끈하며 손에 묵직한 것을 고르십시오. 잔뿌리가 많거나 물러진 것, 색이 옅은 것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하십시오.
잎이 달린 당근은 잎을 잘라내야 합니다. 잎이 뿌리의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은 채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서늘한 곳에 세워두면 오래 갑니다. 냉장고에 넣으실 때도 물기를 닦아 종이에 싸두면 무르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당근 속 영양소가 달아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 잘 보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한 접시의 시작입니다. 조리법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권하는 방법은 짧게 찌거나 데치는 것입니다. 3분에서 5분, 아삭함이 살짝 남을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포벽은 풀리되 성분은 덜 달아납니다. 물에 오래 삶으면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니 삶으실 거라면 그 국물까지 드시길 권합니다. 기름에 볶으실 때는 센 불에 짧게 볶으십시오. 기름이 흡수를 돕고 짧게 볶으면 성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튀기거나 새까맣게 태우는 것은 피하십시오. 좋은 성분이 상하고 몸에 부담이 되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병수 씨와 서말순 씨를 떠올려 봅니다. 오병수 씨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방법을 몰라 애쓴 만큼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이와 가라 비타민을 잃고 섬유질을 버리고 양을 넘겨 피부가 물들고 담배와 얽힌 보충제로 위험을 안았습니다. 서말순 씨는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색을 보고 고르고 살짝 찌고 기름과 단백질을 곁들이고 적당히 먹었을 뿐입니다. 작은 원리 몇 가지를 지켰을 뿐인데 1년 뒤 두 분의 몸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당근이라는 채소 자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주황색 당근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래전 당근은 보라색이 흔했고 노란색과 흰색, 붉은색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이런 색색의 당근이 자랍니다. 이 여러 색깔 당근에는 저마다 다른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보라색 당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붉은 당근에는 리코펜이, 노란 당근에는 루테인이 더 많습니다. 색이 다르면 지키는 몸의 부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혹시 색깔 당근을 만나신다면 한 번씩 번갈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색을 먹는 것은 다양한 방패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황색 당근이 널리 퍼진 것은 17세기 무렵으로 전해집니다. 그때 이 주황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하면 눈 하면 베타카로틴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내 말씀드렸듯 당근의 힘은 베타카로틴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팔카리놀, 섬유질, 칼륨까지 여러 성분이 함께 어우러진 한 접시가 진짜 힘입니다. 성분 하나만 뽑아 알약에 담는 순간 그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 보충제 이야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밤눈이 어두워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서서히 사물이 드러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때 우리 눈 안쪽에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데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이 물질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밤눈이 어두워지는 한 가지 원리입니다. 오병수 씨가 밤운전 때 신호등이 번져 보인 것도 어쩌면 이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어 이 부족을 채워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전환 효율은 사람마다 다르니 효과가 더딘 분은 비타민 A가 직접 든 음식을 함께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대목에서 흔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으면 안경을 벗을 수 있다.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지나친 기대입니다. 당근은 이미 있는 눈을 지키고 비타민 A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시나 노안 자체를 되돌려 안경을 벗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당근을 눈을 지키는 방패로 여기시되 안경을 없애주는 약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기대가 정확해야 실망도 없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채소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병수 씨의 노란 손바닥이 그 답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카로틴 혈증은 그 자체로 크게 해롭지는 않지만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 이 오래된 말이 당근 앞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면역 이야기로 잠깐 더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면역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무엇을 먹느냐로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해로운 산화 물질을 다스립니다. 이 산화 물질이 쌓이면 세포가 상하고 염증이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염증은 여러 만성 질환의 바탕이 됩니다. 당근이 이 산화와 염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매일 챙겨 먹을 이유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당근 하나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과 단백질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의 방어선이 두터워집니다. 당근은 그 밥상의 한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채소입니다. 이 장 이야기도 한 번 더 짓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장이 느려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의 상당 부분이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이 편안하면 면역도 함께 튼튼해집니다. 당근의 섬유질이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이 균형을 돕습니다. 그러니 장을 위해서라도 섬유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병수 씨가 즙을 내며 버린 그 건더기가 사실은 장과 면역을 함께 지키는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그의 당근은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심장과 혈관 이야기로 이 대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며 조금씩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 흐름을 늦추는 데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는 혈압을 다스리는 것, 다른 하나는 혈관을 상하게 하는 그 산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당근은 칼륨으로 혈압을 돕고 항산화 성분으로 산화를 줄여 이 두 가지를 함께 거둡니다. 여기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을 곁들이면 그 기름 속 좋은 지방이 혈관에 한 번 더 도움을 줍니다. 서말순 씨의 접시가 알고 보면 눈과 장과 혈관을 한꺼번에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원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온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 물음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당근을 주로 어떻게 먹고 있나요? 생으로만 오래 씹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짝 익혀 기름과 함께 드시나요? 만약 눈 건강이 목표인데 늘 마른 생당근만 씹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살짝 찌고 기름 한 숟갈을 더해 보십시오. 흡수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혈당이 걱정인데 늘 곱게 갈아 즙으로만 드셨다면 씹어 먹는 쪽으로 바꿔보십시오. 두 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하루에 당근을 얼마나 먹고 있나요? 혹시 눈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 두세 개씩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평소보다 노랗게 보인다면 그것은 이제 좀 귤이라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에 한 번 겨우 드시는 정도라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챙겨 보십시오. 매일 반 개에서 한 개, 이것이 대체로 알맞은 양입니다. 네, 세 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나요? 혈압약이나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근을 갑자기 많이 늘리기 전에 내 약이 칼륨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물음에 답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훨씬 내 것이 됩니다. 건강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몸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조금 놀라운 숫자 몇 가지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당근의 흡수에 대한 여러 연구를 보면은 조리 방법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카로틴의 양이 여러 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마른 생당근만 씹었을 때와 살짝 익혀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의 차이입니다. 같은 당근 한 개를 먹어도 방법에 따라 실제로 몸에 남는 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곱게 갈아 만든 형태가 큼직하게 익힌 것보다 흡수가 더 좋았습니다. 세포벽을 얼마나 잘게 부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환 효율에 대한 숫자도 인상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를 봅니다.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바꾸는 효율이 낮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만들어지는 비타민 A가 절반 가까이 적었습니다. 열심히 먹은 두 사람이 있어도 타고난 체질에 따라 실제 얻는 이득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나를 단순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반응을 살피고 필요하면 비타민 A가 직접 든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보충제와 관련된 숫자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쪽에서 폐암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 실험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만 명을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였기에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알약의 이야기이지 당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식으로 먹는 당근은 안전합니다. 위험한 것은 성분만 뽑아 농축한 고용량 알약이었습니다. 이 구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에는 흔히 잘못 알려진 몇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당근 주스가 무조건 건강 음료라는 생각입니다. 섬유질이 빠지고 당이 농축되니 이 혈당이 걱정인 분께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음료입니다. 둘째,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산다는 생각입니다. 비타민C는 그럴 수 있지만 당근의 주인공 베타카로틴은 살짝 익힐 때 더 잘 나옵니다. 네, 셋째, 채소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노란 손바닥이 그 답이었습니다. 넷째, 좋은 성분이니 알약으로 뽑아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보충제 이야기가 그 답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오해만 풀어도 당근을 대하는 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병수 씨의 1년 뒤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이 노래져 병원을 찾은 그는 카로틴 혈증이라는 진단을 듣고 처음엔 허탈했습니다. 좋자고 그렇게 챙겨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충제를 끊고 당근을 하루 한 개 안쪽으로 줄였습니다. 오이와 갈던 즙을 끊고 살짝 찐 당근에 들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섬유질을 버리지 않고 씹어 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바닥에 노란빛이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방법을 바꾸니 몸이 답을 했습니다. 늦게 알아도 바꾸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서말순 씨의 1년 뒤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별히 아파서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기 검진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 상태가 또래보다 낫고 혈압과 혈관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색을 보고 고르고 살짝 찌고 기름과 단백질을 곁들이고 적당히 먹은 것 뿐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1년 뒤 이렇게 쌓였습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언제 먹느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당근도 드시는 시간에 따라 몸에 닿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 생당근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속이 튼튼한 분은 괜찮지만 위가 약한 분은 단단한 섬유질이 빈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다면 아침에는 살짝 익혀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속이 편한 분이라면 아침에 살짝 찐 당근에 달걀을 곁들이는 것이 하루를 여는 좋은 한 끼가 됩니다. 낮에는 생당근이 좋은 간식이 됩니다. 몇 조각을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씹는 즐거움과 함께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오후에 군것질이 당길 때 과자 대신 당근 몇 조각이 훨씬 든든하고 이롭습니다. 저녁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많지 않게 드십시오. 특히 늦은 밤 익힌 당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출렁여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조금 덜, 낮에 조금 더,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함께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당근을 드신 직후 진한 커피나 차를 곧바로 많이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한 차 속 성분이 일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즐기신다면 식사와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는데 간은 앞서 말씀드렸듯 색소를 처리하는 일도 맡습니다. 간이 지치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이제 뇌와 기억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면 누구나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건망증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미리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당근과 달걀의 조합이 여기서 다시 빛을 냅니다. 달걀 노른자소 레시틴은 뇌가 신호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됩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지키는 데 힘을 보탭니다. 여기에 견과류에 좋은 지방까지 더하면 뇌를 위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아침에 살짝 찐 당근, 삶은 달걀, 그리고 견과류 몇 알. 이 단순한 조합이 눈과 뇌를 함께 챙깁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뇌 건강은 먹는 것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당근은 그 여러 조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좋은 습관 여러 개를 함께 쌓는 것이 오래가는 길입니다. 당근을 그 여러 습관의 든든한 한 자리로 여겨주십시오. 이번에는 함께 먹으면 좋은 짝을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앞서 올리브유와 들기름, 달걀, 사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첫째, 진한 초록 잎채소입니다. 시금치나 케일에는 눈을 지키는 루테인이 넉넉합니다. 당근과 함께 드시면 눈을 지키는 힘이 더 두터워집니다. 둘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는 기름과 함께 익힐 때 잘 흡수됩니다. 당근과 토마토를 함께 볶으면 서로 다른 색소가 함께 힘을 냅니다. 셋째, 두부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반대로 조심할 짝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오이와 곱게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한 식초에 오래 절이는 것입니다. 흡수가 떨어지고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모와 함께 버무리는 것입니다. 소와 효소가 부딪혀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는 마십시오. 이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근과 곱게 갈아 함께 먹을 때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익혀서 따로 혹은 시간을 두고 드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궁합이라
짝을 알면 더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당근은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익히면 영양이 다 파괴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니 당근의 주인공 베타카로틴만큼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하나를 알고 나니 그동안 마른 생당근만 애써 씹던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살짝 바꿔보십시오. 아는 만큼 몸이 달라집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짝 찐 당근 무침입니다. 당근을 어슷 썰어 3분만 찐 뒤 들기름과 소금, 깨를 살짝 넣어 무칩니다. 부드러워 속이 편하고 기름이 흡수를 도와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가 약한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 채볶음입니다.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 센 불에 짧게 볶습니다. 아삭함이 살짝 남을 때 불을 끕니다. 기름과 만나 흡수가 좋아지고 짧게 볶아 성분도 지킵니다. 세 번째는 당근죽입니다. 당근을 곱게 갈거나 잘게 다져 쌀과 함께 끓입니다. 소화가 어려운 분이나 입맛이 없는 분께 좋습니다. 다만 곱게 갈아 오래 끓이면 당이 빨리 오를 수 있으니 혈당이 걱정인 분은 자주 드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네 번째는 당근 달걀말입니다. 당근을 잘게 다져 달걀물에 섞어 부칩니다. 당근과 달걀이 만나 흡수도 좋고 색도 고와 밥상이 밝아집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드시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드는 음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갈아 드실 때는 건더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섬유질까지 함께 드셔야 장이 편안하고 혈당도 덜 오릅니다. 그리고 공복보다 식사와 곁들여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혈당이 걱정인 분은 이 음료보다 씹어 먹는 쪽을 권합니다.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바탕에 흐르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살짝 익히고 기름이나 단백질과 함께 적당히 그리고 섬유질을 버리지 않기, 이 원리만 지키면 어떤 방법이든 몸에 이롭습니다. 피부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근이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근 속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가 산화로 상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피부의 재생에도 관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지나치면 금물입니다. 앞서 본 카로틴 혈증이 바로 피부에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피부를 위한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손바닥이 노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알맞게, 이 말이 피부 앞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뼈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당근 자체가 뼈를 직접 튼튼하게 하는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근에 든 여러 성분이 몸 전체의 균형을 돕습니다. 뼈를 위해서는 당근만이 아니라 칼슘이 든 음식과 햇볕, 그리고 걷기 같은 움직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당근을 만능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로 두시는 것이 바릅니다. 오늘 내내 드린 말씀이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당근은 훌륭한 채소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채소는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의 5판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 재료 고르기에서는 색이 진한 당근을 고른 서말순 씨가 앞섰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이 많다는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판, 익히느냐 날로 먹느냐에서도 살짝 찐 서말순 씨가 앞섰습니다. 열이 세포벽을 풀어 흡수를 높인다는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판, 짝 고르기에서는 들기름과 달걀을 곁들인 서말순 씨가 앞섰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나야 잘 흡수된다는 원리였습니다. 오이와 가라 비타민을 잃은 오병수 씨는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판에서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혈당을 생각하면 생당근을 씹어먹는 오병수 씨의 방식이 오히려 앞섰습니다. 익히면 흡수가 좋아지는, 대신 당도 빨리 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당근은 세포벽이 단단해 당을 천천히 풀어놓습니다. 이 한 판이 어느 방식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판, 양과 지병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서말순 씨가 앞섰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눈이 걱정인 분, 혈당이 걱정인 분, 약을 드시는 분이 저마다 다른 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을 넘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만났습니다. 성분만 뽑은 고용량 보충제가 특히 담배와 얽힐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당근은 안전하지만 알약은 다르다는 것, 이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어떤 한 접시가 나올까요? 두 분의 좋은 점만 골라 담은 이상적인 당근 한 접시를 마지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당근 한 접시는 이렇게 차려집니다. 먼저 재료는 서말순 씨에게서 배웁니다. 색이 진하고 단단한 제철 당근을 고릅니다. 껍질은 살짝만 긁어냅니다. 조리도 서말순 씨에게서 배웁니다. 3분 남짓 살짝 찝니다. 세포벽을 풀되 성분은 지킵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한 숟갈 두르고 삶은 달걀을 곁들입니다. 눈과 뇌를 함께 챙기는 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병수 씨의 좋은 점도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섬유질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아 마시더라도 건더기까지 씹어 먹을 수 있으면 씹어서, 혈당이 걱정인 날에는 아예 익히지 않고 생으로 채 썰어 견과류와 함께 씹어 드십니다. 눈이 걱정인 날에는 살짝 익혀 기름과 함께 이렇게 그날의 몸에 맞춰 방법을 바꿉니다. 두 분의 좋은 점을 합치면 어느 한쪽만 고집할 때보다 훨씬 나은 한 접시가 됩니다. 양은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며칠씩 서너 개는 넘지 않습니다. 색이 다른 채소를 곁들여 눈과 혈관과 장을 여러 겹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성분만 뽑은 고용량 보충제에 기대지 않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시거나 끊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이 함께 담아준 균형, 그 한 접시가 알약 한 알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분에게서 배운 이상적인 당근 한 접시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어렵다면 딱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마른 생당근만 씹지 말고 살짝 익혀 기름 한 숟갈과 함께 드십시오. 이 하나만으로 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성분만 뽑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그 통을 잠시 내려놓고 전문의와 상의해 보십시오. 특히 담배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눈이 걱정인지, 혈당이 걱정인지, 어떤 약을 드시는지, 이것을 알아야 당근을 어떻게 드실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른 한 줄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 몸에 맞을 때 비로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남이 좋다는 대로가 아니라 내 몸에 맞춰, 이 한마디를 오늘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당근 하나를 두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음식일수록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쌓이는 결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귀한 음식보다 매일 먹는 흔한 음식이 몸을 만듭니다. 그러니 당근 같은 흔한 채소일수록 제대로 아는 것이 값집니다.
오늘 오병수 씨와 서말순 씨의 1년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당근, 다른 방법, 다른 결과. 그 차이는 결국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한쪽에 당근 몇 개가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당근을 어떻게 드실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색을 보고 살짝 익히고 기름과 함께 적당히, 그리고 내 몸에 맞춰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1년 뒤 여러분의 눈과 혈관과 장을 지킬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밥상 위 그 당근 한 접시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그동안 여쭤보고 싶으셨을 몇 가지를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이 약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바꾸는 힘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같은 양을 먹어도 피부가 더 잘 물들 수 있습니다. 손발이 유난히 노래지는데 몸이 자꾸 붓고 처진다면 갑상선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당근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양을 줄이고 몸 전체를 함께 살피시라는 뜻입니다. 당근 한 가지가 몸의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당뇨가 있는 분께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때 당이 오르는 속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 당근 자체를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곱게 갈아 즙으로 마시거나 오래 무르게 익히면 당이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은 씹어 먹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피하시면 됩니다. 당근을 두려워하기보다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무엇을 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오늘 계속 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께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당근의 칼륨은 대개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칼륨을 몸에 남겨두는 종류의 약을 드신다면 칼륨이 지나치게 쌓여 맥박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지 스스로 아시기 어렵다면 다음 진료 때 약사나 전문의에게 내 혈압약이 칼륨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한 번의 질문이 당근을 더 안전하게 드시는 길을 열어줍니다. 위가 약한 분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당근은 단단해 예민한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당근을 많이 드셨다가 속이 쓰렸던 경험이 있다면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드럽게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리해서 생으로 씹기보다 내 속이 편한 방법을 고르십시오. 같은 당근이라도 내 위장에 맞춰 조리하면 이롭기만 하고 부담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근 하나를 두고 5판을 견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마다 이긴 쪽이 달랐습니다. 재료와 조리와 짝에서는 원리를 아는 쪽이, 혈당에서는 생당근을 씹는 쪽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양과 지병에서는 절제하고 내 몸을 아는 쪽이 앞섰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진짜 승자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 내 몸에 맞추는 방법, 바로 그것이 승자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근을 겁내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근은 눈과 면역, 장과 혈관을 두루 돕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먹거나 성분만 뽑은 알약에 기대거나 잘못된 짝과 함께 먹으면 애쓴 보람이 줄어들 뿐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당근만큼 값싸고 든든한 방패도 드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방패를 제대로 쥐는 법을 아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가까운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눈에 좋다며 당근을 잔뜩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눈 영양제를 챙기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아는 것을 나누면 그 묵히 한 사람의 건강을 넘어 여러 사람을 지킵니다. 당근 한 접시에 담긴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밥상을 넘어 이웃의 밥상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접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주의 오병수 씨와 나주의 서말순 씨 두 분의 당근 한 접시를 나란히 놓고 5판을 견주었습니다. 색이 진한 당근을 골라 3분만 살짝 찌고 들기름과 달걀을 곁들이는 한 접시, 그리고 혈당이 걱정인 날에는 생으로 씹어 섬유질까지 챙기는 한 접시, 이 두 가지를 내 몸에 맞춰 오가는 것이 오늘 얻은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노래지는 카로틴 혈증은 이제 그만 먹으라는 몸의 정직한 신호라는 것. 그리고 성분만 뽑은 고용량 보충제는 특히 담배와 얽힐 때 음식과는 전혀 다른 위험을 안는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당근을 훨씬 안전하고 이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당근은 우리 곁에 늘 있는 흔하고 값싼 채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 이 흔한 채소 하나에도 알아야 할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매일 먹는 것일수록 제대로 아는 만큼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 당근을 꺼내실 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색을 보고 살짝 익히고 기름과 함께 적당히, 그리고 내 몸에 맞춰, 이 5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더없이 기쁩니다. 부디 내일 아침 밥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건강하시길, 그리고 그 건강이 오래도록 여러분 곁에 머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편안한 속으로, 튼튼한 혈관으로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